안녕하세요. 주색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장 틴티드 컬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틴티드 컬러란 무엇인가? 명도가 높은 베이스 컬러 위에 쉐이더를 높이기 위해서 유색의 투명을 도장하는 방법으로 주로 레드 계열 컬러가 많고 블루 컬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그 다음에 기아 스팅어, 르노 삼성, 그 다음에 테슬라, 그다음 렉서스, 토요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테슬라 모델 같은 경우는 S 모델 위에 전 모델에 지금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색상 코드는 PPMR, 렉서스 블루 계열은 렉서스 RCF, UX, RX에 8X1이라는 틴티드 컬러가 있고 또 렉서스 RCF의 3TO, 토요타 캠리의 365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틴티드 컬러의 일반적인 도장 구조를 보시게 되면 3코트 형태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밝은색 계열의 화이트 서페이서, 라이트 아니면 라이트 그레이 서페이서를 사용하시고 베이스 코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베이스 코트는 이펙트 컬러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펄도 들어갈 수 있고 실버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틴티드 클리어로 도장을 하게 됩니다. 언더베이스 컬러 위에 틴트 클리어를 1회 도장할 때, 2회 도장할 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톤이 점점 짙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틴티드 클리어 코트에 첨가하는 첨가제 에디티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소량 작은 패키지로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잘 따라지지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 공장에 가면 실리콘 보관할 때 온장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어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잘 안 따라지면 우리 시편 건조기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나중에 평량하실 때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첨가제 종류를 보게 되면 9040부터 48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선홍빛, 자줏빛, 그 다음에 블루빛, 마룬빛 여러 가지 형태의 첨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찾아보시고 적절하게 혼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PPMR 선셋 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베이스 컬러 기본적으로 레드 컬러니까 마젠타, 마룬, 그 다음에 펄 종류 2가지 이렇게 사용되어졌네요. 여기 측면 밝기 조정제를 사용해서 입자 사이즈라든지 크기를 잘 맞춰서 베이스 코트를 완벽하게 은폐를 시키고 건조시킨 후에 그 다음에 유색 투명 틴티드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는 에디티브가 포함되어 있는 유색 투명을 만들어서 스프레이를 하게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클리어 코트 양의 한 0.5% 들어가 있네요. 보통 1% 내외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스프레이 하실 때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얘기는 한 번에 두툼하게 도장이 되게 되면 컬러 터진 자체가 너무 한 번에 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1% 내외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명에다가 첨가제를 혼합한 다음에 만든 경화제를 혼합해서 비율을 만든 다음에 투명을 스프레이를 해서 건조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투명의 틴티드 에디티브를 혼합하는 대신에 미드코트 블렌더 수지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투명 대신에 사용하는 수지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미드코트 블렌더 양을 투명 사용된 양의 절반만 넣습니다. 첨가된 틴티드 에디티브 양은 그대로 혼합을 합니다. 혼합을 하면 전체적 투명량의 절반만 들어갔기 때문에 양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 대신에 이 작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신달을 포함을 합니다. 신달은 보통 1대1로 혼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친구는 1대1이 너무 묽다 그러면 1대 0.8 정도 80% 정도 혼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달을 보통 3364나 65 아니면 일반적인 우레탄 신달을 혼합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혼합을 하시면 아까 사용되신 양의 투명량에 거의 유사한 양이 나오겠죠. 작업하는 방법은 바탕 칼라 스프레이를 하고 건조 후 틴티드 미드 코트를 보통 1.5회 2회 정도 스프레이 하셔가지고 보겠죠. 보통 1회 뿌리고 그 다음에 2회 뿌리고 상태를 봐서 두 번을 작업할 건지 한 번을 작업할 건지 이렇게 확인하셔서 칼라톤을 보셔가지고 조정해서 스프레이 하시면 됩니다. 사용되는 스프레이 권의 노즐은 1.3이나 1.4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어 압력이 너무 낮게 되면은 스프레이 시 얼룩이 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1.7에서 2바 사이 정도에 놓고 도장을 스프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스프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투명 뿌리들 설렁설렁 뿌리시게 되면 색톤이 안 나올 뿐더러 그 다음에 얼룩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촘촘하게 충분히 적셔서 촘촘하게 도장을 하셔야 됩니다. 틴티드 미드코트 적용 후 매회 후레쉬 타임을 줍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유용성으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1회 스프레이 하시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표면 건조가 옵니다. 그래서 후레쉬 타임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미드코트 블렌더에 포함되어 있는 캔디를 올리실 때 중간에 먼지가 있거나 그러면 이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1000방 정도 이상 되는 빼바로 먼지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캔디 투명을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샌딩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일반 투명을 올리시게 되면 여기 샌딩한 자국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상당히 용이하죠. 작업하시고 일반 투명을 반드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한 투명 제품에 따라 열 처리를 60대 30분 정도 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스프레이 작업이 쉽다. 그 다음에 전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매끈한 유관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굴곡진 부위의 맺힘 현상이 개선된다. 왜 투명에다가 혼합했을 때는 투명이 어떤 엣지 부분에 맺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그대로 살아난다고 잘못하게 되면 재작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는 맺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좀 쉽고요. 작업 중에 중간에 먼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투명에 혼합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먼지를 막 걷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죠. 근데 이거는 작업하시다가 중간에 먼지가 있어도 충분히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샌딩을 한 후에 그 위에 일반 투명을 올려도 샌딩 마크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명 건조 후에 소광 현상을 개선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캔디 투명을 보통 2회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일반 투명을 올리죠. 도막 자체가 상당히 두껍다는 얘기죠. 도막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중간에 후레쉬 타임을 길게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두툼한 투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열칠이 안 되면 약간 짜글짜글지면서 소강 현상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투명도 HS급 좋은 투명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드코트 블렌더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개선이 됩니다. 이 수지가 2회 정도 작업이 된 상태에서 일반 투명이 올라갔기 때문에 투명 캔디 투명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 훨씬 작업이 용이합니다. 또한 맨 마지막 가장 또 메리트가 있는 거는 블렌딩 작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서페이서 그 다음 베이스 코트까지는 똑같고 컬러 투명에다가 컬러 첨가제를 타고 경화제를 혼합한 타입을 작업하시고 일반 투명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보면 선택적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투명을 올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레드 컬러는 유채색 중에 채도가 가장 높은 건데 자외선에 취약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컬러 투명, 유색 투명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탈색이 빨리 오고 내구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드 컬러들이 탈색되는 이런 어떤 건물 구조라든지 간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 투명을 한번 더 올려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XT700 미드코트 블렌더로 사용하실 때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XT700에다 컬러 첨가제를 넣는데 이 투명에 사용되어 있는 양의 절반만 넣는다고 했어요. 절반만 넣고
그 다음에 첨가제는 똑같이 넣고 신나를 1대1 정도 혼합하셔가지고 2회 정도 스프레이 하신 다음에 일반 투명 올리고, 그 다음에 이 투명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일반 투명이기 때문에 맞게끔 건조를 시키면 됩니다. 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의 채도를 극대화하여 선명한 색톤을 만드는 게 틴트 칼라입니다. 예전에는 캔디 칼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색깔을 고급스럽게 하고 선명하게 하고 채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캔디 칼라입니다. 주로 빨간색 자체가 모르겠어요. 유색 칼라 중에 이제 채도가 가장 높은 게 제가 빨간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올려서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색 투명은 색상을 가지는 투명이므로 첨가제를 잘 혼합하여야 된다. 첨가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했을 때 정면에서 어떤 톤이냐, 마룬 톤이냐, 선명한 분홍 톤이냐, 측면에서는 자줏빛이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것도 또한 마룬빛이냐,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보통 한 가지, 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섞입니다. 심지어는 프리우스에 캔디 컬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첨가제가 4가지 정도가 섞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섞어서 색톤을 만드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잘 선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작업이 쉬워집니다. 틴티드 투명을 스프레이 후 반드시 일반 무색 투명을 1회 스프레이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황변과 탈색을 방지해주고 또한 작업한 차량의 내구성을 좋게 해주므로 반드시 작업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전체 컬러의 입자와 측면의 명암 등은 베이스 코트에서 조정한다. 기본적으로 캔디 컬러가 올라가는 것은 그 위에 색감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밑에서 그 그라운드 베이스 코트 컬러에서 입자라든지 그 다음에 색톤을 조정해서 측면톤, 특히 측면톤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캔디 투명, 우리 틴티드 클리어가 올라가면 정면의 채도가 극대화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면의 베이스 코트의 색감은 조금 틀리더라도 틴티드 투명에 의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색톤이 진하게 가는 거는. 근데 측면에 빛을 받지 않는 측면 톤은 색톤이나 명암을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색감 자체가 올라오지 않고 명암 차이에 의해서 진하고 연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팁 한 가지, 보통 캔디 컬러 틴티드 클리어를 만들 때 그 부분에는 첨가제들만 혼합해서 사용이 되지 다른 어떤 이펙트 입자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렉서스 컬러 중에 8X1 이 컬러를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일반 틴티드 애디티브에 미세한 알루미늄 입자 이펙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틴트 클리어 컬러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을 틴팅해 가지고 스프레이를 하시는데 너무 정은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틴티드 그 애디티브와 함께 혼용돼 가지고 스프레이를 하셔서 그 입자감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든 케이스가,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틴티드 애디티브를 사용해서 캔디 컬러, 우리가 틴티드 투명 컬러, 유색 컬러, 유색 투명 혼합되어 있는 컬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